오직 SF 나빠쇼.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런지 몰랐지. 너 궁금하지? 우리는 다 어떤 하나에 꽂혀있는 약간 덕들이기 때문에 아, 야, 내가 이 맛에 지구에 온다 막 이러고. 지금 그런 액센트로 말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별기대와 상당히 유사한 케이펙스. 디카프리오 보고 있나? 갑자기 오른쪽 고개 돌리세요. 그러면 완전 똑똑하다. 생방인가요, 우리? 접신형 SF 영화입니다. 아, 사막만 주면 제가 만들 수 있어요. 눈가에 카메라 달고 이렇게. 지구가 어디에서 바다 위에서 혹은 지구 밖 우주 어디에서든 와이파이와 데이터가 가능하며 볼 수 있는 기기가 있다면 또 한국어를 리스닝 하실 수 있다면 저희를 지켜보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시나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데 맨날 옆에 계셔가지고 근데 뭐 매번 직함이 바뀌니까요. 저희 나빠쇼의 지방령 반고정 출연자부터 소개 좀 부탁드려요. 오늘은 또 어떤 소개를 안녕하세요. 이제 잡식남 서른경입니다. 오늘은 작심당이세요? 잡식남.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남 씨라고 제가 불러드릴게요. 예. 자, 다음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나사 빠진 뇌과학자 전지원입니다. 뇌과학자 네, 뇌과학. 박사님. 네. 오늘 발제자. 네, 안녕하십니까. 임동욱입니다. 직함 따위 없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아이삭 스코브고요.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같이 동시에 박수. 청취자들, 시청자들 치게 만들어야죠.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몇 명인지 다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은 버스에서 보고 있다 누가 박수 친다 그럼 저 사람도 보고 있는 거야. 아, 어때? 완전 똑똑하다. 생방인가요, 우리?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지. 누가 박수를 쳐고 저 사람 나빠시구나. 아, 이런 주문들을 좀 가끔 늘 생각입니다. 가서 그럼 좋네요. 악수 한번. 동질감. 왜냐면 우리는 다 어떤 하나에 꽂혀 있는 약간 덕들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뭐 일어나세요. 그쵸. 트림 하세요, 이런 거. 갑자기 오른쪽 고개 돌리세요. 그러면 쓸데없는 거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즌 2 들어 처음으로 발제하시는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임 기자님의 발제로 영화 K-팩스요? K-팩스요? 팩스입니다. P. 네, K-팩스. 네. 약간은 생소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제가 그 전 에피소드들 말했지만 저 정도의 야떡들이 하는 SF는 늘 블록버스터, 약간 뭐 인디펜던트 이런 거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특수 효과가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SF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근데 KPX는 SF인지 아닌지도 사실 불명확한 장르예요. 네. 이게 약간 접신형 SF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구인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계인의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혼령이. 그러니까 그게 SF 영화인지 이게 판타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튼 기대가 될게요. 기대를 할게요. 영화 소개. 오늘도 역시나 나빠쇼는 영화보다 재밌는 영화 설명을 기대하면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KPX에 대해서 일단 제가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PX는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15년 된 영화입니다. 2001년에 개봉을 했어요. 2001년에 개봉하고 나서 15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이 의외로 KPX를 이렇게 인상 깊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특수 효과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SF인데다가 외계인이 등장을 하는데 뭐 광선총 뭐 이런 거 한 번 등장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현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장르의 영화인지 좀 헷갈릴 만한 그런 영화인데 이 독특한 영화는 사실 원래는 소설이었습니다. 소설이었는데 진 브루어라고 하는 그 생물학 전공 박사가 이제 소설을 썼는데 진 브루어 사람 이름이에요? 네, 진 브루어. 예. 네. 근데 그 사람이 1인칭 시점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내가 정신과 의사 진 브루어라는 사람인데 네, 환자를 만났는데 이 환자가 자기가 외계인이란다. 근데 내가 당초에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기는 한데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가 내가 맡은 환자가 진짜 외계인인지 아니면 정신병자인지 이걸 가려내는 과정들을 쭉 소설로 썼는데 그 소설이 이제 영화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2001년에 영화를 만들어졌고 소설은 1995년에 나왔습니다. 그 뭐 이거부터 물어보자면 결론도 약간 열린 결말로 끝나나요? 근데 이 특수 효과가 없고 정신과 의사가 밝혀내는 과정에서 과학자가 밝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과연 외계인으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가 좀 애매한 채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은 남녀 그 설문조사에서 비슷한 비율의 호감도가 나타났다는 거죠. 보통 뭐 액션 블록버스터형 SF 영화들이나 아니면 철학적인 SF 영화들은 보통 남성 편향적인 그런 관객들이 보이게 마련인데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근데 이 영화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슷하다고 나와 있는 독특한 케이스의 영화입니다. 네. 시점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그러니까 이 정신과 의사의 시점으로 만약에 영화를 만들었으면 더 정신과 의사의 믿음의 이 관객들이 쫓아갔을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이게 지금 영화에서는 그런 시점이 아니잖아요. 근데 영화는 1인칭 시점이 아니고 이제 3인칭이죠. 그쵸, 1인칭으로 관찰- 했다가는 이제 눈가에 카메라 달고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그건 안 이상하니까. 네, 그 관찰자 이상하죠? 시점이다 보니까 그 시점이 되게 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네,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원래 소설에서 소설가 본인이 자신을 주인공의 이름으로 넣고 1인칭 시점으로 썼기 때문에 너무 낯간지러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는 이름을 바꿉니다. 마크 파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이제 좀 전체를 약간 바꿨는데 아. 어쨌거나 이 이야기 플롯 자체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만들었고 이게 인기를 끌면서 이 뒤로 2편, 3편, 4편, 5편, 추가편, 무슨 편 해서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갖고 KPX 뭐 1, 2, 3부터 시작해갖고 뭐 KPX 제작 과정 뭐 별걸 다 내서 이 사람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완전히 먹고 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하게도 감독은 네. 이 작품 이후로 그렇다 할 흥행작이 없어서 여기 이름도 좀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감독은 이제 이에인 서프트리라고 하는 감독인데 이 감독이 이제 6,800만 달러의 제작비를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어서 세계 흥행 수익 6,500만 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꽤 뭐 어떻게 보면 크게 벌지도 않았지만 큰 손해도 보지 않은 꽤 많이 들어갔네요. 영화.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특수효과가 들어가요? 하나도 안 쓰였는데 얼마죠 이러면? 700억 원 가까이가 들어갔다는 그렇죠. 게 그렇게 많이 들어갈 특수효과 안 들어가는데요?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3억만 주면 제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네. 오늘 왜 심지어 발언의 수위가 심지어 2,800만 원 발언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나 2,800 주면 이거 만들 수 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이게 뭐 배우도 숙소를 좋은 데를 잡아줬나? 이게 왜 제프 브리지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케빈 스페이시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네. 근데 케빈 스페이시가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그렇죠. 수준은 네. 아니었는데. 대방주 카이조 소재. 네. 이거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근데 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수준이 맞기는 한데 이게 뭐라 그러죠? 지금 같은 그런 뭐 어마어마한 네. 그러니까 그건 나이급은 아니에요. 아니었다는 네. 거예요. 근데 연기는 분명 잘했던 게 기가 막혔죠. 케빈 스페이시가 95년에 유주얼 서스펙트를 네. 해서 나무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아카데미. 그다음에 97년에는 LA 컨피덴셜 명작을 아주 찍었고 네. 99년에는 아메리칸 뷰티를 찍어서 이번엔 나무 주연상을 가져갑니다. 네. 그다음에 2001년에 이제 KPX를 해왔기 때문에 네. 아카데미 2번이나 받은 디카프리오 보고 있나? 디카프리오도 못 받은 아카데미상을 요번에 2번이나 받겠죠. 받아가지고 몸값이 많이 뛰어서 그 호텔비가 많이 들었을 가능성도 높지만 네. 뭐 그렇다고 뭐 연륜이 굉장히 높은 뭐 이런 사람은 당시에는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제작비 꽤 돌렸어요. 네, 뭐 하여튼 뭐 진행비가 많이 들었겠다. 뭐 밥을 많이 먹었나? 뭐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그럴 수 있죠. 뷔페 등장 하고. 인물은 좀 많잖아요. 다 에피소드들이 있어가지고 그 아, 병원에 맞아.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 네, 다 그런데 에피소드가 사실 있는 다른 사람들이. 영화 전투 영화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전투 영화는 막 엑스트라 10만 명씩 나와요. 킹덤 오브 헤븐 막 15만 명 엑스트라가 막 사막에서 보는데 그거에 비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명수가 정신병자 아닙니다. 한 10명 나왔죠. 그렇죠. 10명 10명? 하고 각자 간호사 가족들. 15명. 네, 간호사. 그러면 출연료를 좀 후하게 줬나 보네 이 사람이. 그 논란이 많을 정도로 도대체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썼냐 이 얘기. 아 실제로 논란이 되는 실제로 지금 영화예요? 논란 된 거야? 논란이 우리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닌데. 네. 왜냐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쵸. 돈 들 일이 없거든요. 가장 비쌌던 장면은 천문대 빌려서 안에서 아, 좀 맞아. 쏘고 아 이거 거기 쪽 검증 쏘고 되는 뭐 거. 플래네테리엄에서 뭐 하는. 아니면 이게 그 원작 사오는데 돈이 많이 든 거 아닐까요? 라이센스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딱 이 소설 하나 말고는 뭐 없어. 낸 게 없고 원래 소설가가 아닙니다. 생각- 과학자였기 때문에 아, 생물학 그럼 뭐 전공자였기 또 좀 때문에. 많이 안 받았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돈이 어디 갔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군요, 실제로. 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논란 있는 작품들, 그다음에 감독이 막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들어 왔던 사람은 아니라서 쭉 일은 했지만 대규모 흥행작이 없는 감독인데 과연 뭐 어떤 성과가 났겠느냐 했는데 일단은 케빈 스페이시가 외계인이게 정신병자게 하는 요런 헷갈리는 요런 연기를 너무 잘해서 지금 그런 액센트로 말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지금 그 액센트로. 그 첫 장면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케빈 스페이시의 얼굴은 야 이거 아주 궁금한데 뭐 이런 걸 유발하는 듯한 맞아요. 마지막에도 미소를 거의- 띠랑말랑하는 이런 네, 표정 여기가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꼬리 연기를 하는 그런 것 걸 같아요. 굉장히 잘한 사람인데 저는 케빈 스페이시보다 그 정신과 의사로 나왔던 제프 브리지스를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본 이후에 제프 브리지스 팬이 됐어요. 너무 연기를 잘했고 그 다음에 그 권위자이자 전문가이지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탐구하는 그런 학자의 태도 뭐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멋있었는데 그 뒤로는 영화를 다 이상한 영화를 찍었어요. 자, 영화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영화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제 중앙역에서 사람들이 막 오가는 중에서 노숙자가 이제 구걸을 합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구걸을 하는데 햇볕이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 햇볕이 뭔가 이상했는지 거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교차되는 사이로 갑자기 선글라스를 끼고 가죽 잠바 같은 뭐라 그러죠? 현대자동차 잠바 같은 그런 이런 그냥 일반적인 워킹 점퍼를 재킷. 입은 네, 워킹 재킷. 뭐예요? 작업복을 입은 그 사람이 이러고 뽕 하고 서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더니 그때 이제 누군가가 이제 소매치기를 당해가지고 막 경찰을 부르는 와중에 이 사람은 뭐 처음 여기 와본다는 식으로 두리번 거리다가 누가 넘어져 있으니까 일어나시죠 괜찮습니까 하는데 경찰이 와서 당신이 그랬냐 아니다 그러면 당신 뭐냐 신분증 줘봐라 여행 갔다 왔냐 여행 떠나는 거냐 아니 여행 지금 갔다 왔다 짐 어딨냐 기차는 안 탔다 그러면 도대체 뭐 어디를 갔다 온 거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 내가 지구별에 뭐 이러기 시작한 거죠 외계인이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그때 코웃음을 팍 치면서 또 하나 나왔네 또 하나 나왔어 이러면서 이제 바로 정신병원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근데 정신병원에서 한 달 동안 지켜봤는데 영 이상한 점들이 좀 발견이 되는 바람에 첫 번째로 진정제를 투여해도 이 사람 전혀 먹질 않습니다. 그쵸. 거의 뭐 황소가 쓰러질 정도를 넣어도 먹질 않아요. 두 번째 자외선까지 봅니다. 빛이라는 게 원래 가시광선의 파장대에 있는 것만 우리는 보게 돼 있습니다. 네. 빛이 물체에 부딪혀서 눈으로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파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빨주노초 파남보에 해당하는 구역들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지개. 네, 그게 가시광선인데 빨간색의 바깥에 있는 게 적외선이고 보라색의 바깥에 있는 게 자외선입니다. 아. 그런데 이 적외선 자외선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볼 수 있는 걸로 나왔다. 자외선 불가능한 거죠. 네.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보통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는 거죠. 진정제도 안 먹고 그러면서 자기가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좀 해봐라 어떻게 좀 해봐라 하니까 이제 마크 파월이라고 하는 심리치유과 과장님이 박사님이 이제 상담을 시작한 거죠. 상담 첫 번째부터 아주 그냥 뭐 거의 뭐 자기 확신에 차 있습니다. 뭐 지구는 어떻고 저떻고 뭐 어디서 왔나 KPX에서 왔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태양계 9개 행성 중에 KPX라는 건 없는데 태양계 행성이 9개라고 누가 그래? 뭐 이런 식이죠. 10개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지 이런 거죠. 그런데다가 막 사과를 먹어도 되나 하면서 막 씨까지 먹고 막 바나나를 껍질째 먹으면서 야 내가 이 맛에 지구에 온다 막 이러고 케빈 스페이시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싶으면서 점점 말이 되는 소리를 해가고 이 사람이 그 얘기를 자기 동생한테 합니다. 식사 시간에. 동생이 천문학자예요. 프로페셔널. 그런데 그 동생이 그 얘기를 듣더니 막 이러면서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검사하는 김에 천문학자가 모여있는데 데려갑니다. 천문대에. 일단 정신병자인데. 네, 이 정신병자인데 사람을 하도 자기가 외계인이라고 네. 하니까 네가 외계인이 아니라는 걸 내가 증명해 주마 하고 데려간 거죠. 그래야 너가 인정을 하겠느냐 이러면서. 근데 갔는데 거기에 이제 천문학 박사님들이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아주 명언을 던지죠.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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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tor. 그러더니 왜 지구에는 박사천지냐 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이렇게 칭찬도 인정도 아닌 약간 비꼬는 듯한 말을 씁니다. 뭐요? 이 사람이 캐릭터가 권위적인 걸 못 참아요. 아.
그래서 이제 마크 파월 박사가 넌 환자고 난 의사야. 네. 옛날 김하늘이 했던 그런 대사. 넌 네.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네. 수준에 그걸 던지는데 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살아야 돼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이상한 짓 하지만 환자는 내가 고치는 거야. 근데 왜 아직도 못 고치셨어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일단은 범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얕볼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너 길을 한번 꺾어주마 이러고 천문대에 데리고 갔는데 그 천문대의 박사들을 KO 시킵니다. 너 어디서 왔냐? KPX라는 데서 왔습니다. KPX라는 데가 어떤 데냐? 뭐 검은고 자리에 있는 어떤 별이다. 천광년 떨어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별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설명을 한 거를 보니까 최근에 관측된 어떤 별하고 비슷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별을 띄워주고 그러면 이 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그런데 이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 별은 연성계다. 연성계라는 건 태양이 2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지만 태양이 2개라고 하면 궤도가 이상하게 꼬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행성들도 궤도가 이상해진다는 거죠. 그거 왜 그런지 몰랐지 너 궁금하지? 그러니까 천문학 박사들이 최신 지식이니까 뭐 이러고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덕덕덕덕덕 하더니 궤도 쓰고 수식 쓰고 뭐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딱 점 찍더니 볼펜을 뭐 거의 내던지듯이 뭐 이렇게 점을 찍더니 뭐 이제 좀 아시겠나 이런 거야. 근데 그게 컴퓨터에 입력해 보니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문학 박사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문답 중에는 이런 장면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왔느냐? 그 먼 데서 천광년 떨어진 데서 어떻게 왔느냐? 광속 여행을 했다. 초광속 여행을 했다. 빛보다 빠르게.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말이 되니까 내가 왔죠. 그러면 한번 보여다오. 그러니까 데몬스트레이션을 내가 해야 되냐? 하겠다. 그러더니 자 합니다. 아디오스 알로하 이러고 다시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지금 갔다 왔는데요. 초광속으로 갔다 와서 우리 눈에는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별그대가 생각나요. 그런 이게 거죠. 별그대 스토리거든요. 별그대와 허경영과 뭐 여러 가지가 하나가 지금 비슷한. 돼서 그래서 이런 식의 행동들을 보이는데 그게 과학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어떤 때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문제는 이 환자 혼자의 문제라고 하면 의사가 해결하겠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정신병 환자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너 정신병 고쳐줄게. 가서 파랑새가 하나 나타날 거거든. 그거 하나 찾아봐. 그럼 너 병 고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람들이 창밖만 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창밖을 보지 못하는 환자들인데 그걸 보고 창밖을만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영향을 막 주니까 이게 점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로서는 일단 에피소드 1의 얘기는 별그대와 상당히 유사한 KPX. 네. 별그대 여기까지 별그대거든요. 거기까지 들었습니다. 네. 일단 또 한 줄만 딱 더 하자면 그래서 외계인인지 정신병자인지 모든 사람이 헷갈리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어떤 이야기가 또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저희는 두 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김사원 김남은의 언더 더 씨. SNS계의 샤를리스 테로. 안녕 대표님. 빨리 가 이거 눈이 탁 떠지다. 8시간 막혀서 왔어. 아이씨 진짜 암스야. 신촌에 두고 온 막 남자분의 건강 상태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네 그걸 남자분이 스스로 이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잡아도 될까? 갑자기 빨개도네요. 뭐해? 아니? 뭐 이제 싫어라고 했단 충분히 말이야. 이렇게 동의를 구한 상태잖아. 아니 동의를 동의를 했을 구한 게 아니라 까지 차파 이발 거하고 더 힘들지 어떻게 알아요? 필리버스터 하시는 거죠? 내 말 잘 들어. 언니 말 언니 말 들어봐.